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화요일날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투표하고 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로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고 있어서 많이 화도 나실 테고 답답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로 고점 부근에서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수렴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오션은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래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어떤 종목군에서 왜 하나오션을 하필이면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좀 있다라고 해요. 저희 채널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로 이제 댓글창 이 막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중간에다가 자세한 참여 방법 남겨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다시 한번 신고가 가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댓글창이 막혀 있지가 않거든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오션 최근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은 뭐다? 60일선이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기대감에 상승하고 기대감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는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 이 구간에서 분기보고서가 나왔죠.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실적을 토대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분기보고서라는 게 며칠마다 한번 나옵니까, 여러분?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3개월이 60일이죠. 60일 선을 기준으로, 왜냐면 영업일이 20일씩 해서 곱하기 3이니까 60일 선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60일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하나오션 추세가 무너진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세가 좋은데, 이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경고가 딱지가 붙어 있지만 60일선 터치하고 한번 하회했다가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지지받고 통통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그만큼 가팔랐던 만큼 이렇게 한번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꽤나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대장주가 맞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은 하나오션이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 내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처음으로 LNG 운반선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오션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과 군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살펴볼 건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LNG 운반선 처음으로 만드는 하나오션. 왜 중요하냐? 여기 지금 독일의 하팡로이드라는 회사가 갈팡질팡했던 그 이슈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미국, 중국이 조선업 갈등의 글로벌 선사가 한국에 발주 몰린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독일에 있는 하팡로이드라는 이런 회사가 한국조선소랑 중국조선소 사이에 아주 갈팡질팡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쭉 내려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기존 중국조선소에 맡길 예정이었던 LNG선 같은 경우를 한국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배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중국 해운사와 중국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이런 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즉 뭐냐면, 독일에 있는 하팡로이드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면, 원래 중국에다가 발주를 맡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면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지금 그럼 중국에서 생산된 배면은 우리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입항 수수료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독일에 있는 회사가 그러면 나 한국으로 갈게 라고 얘기했다가, 한국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한국조선소는 대기 다 찼다라는 얘기예요. 대기 2년치가 다 차버리면서, 특히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싼마이 물량을 안 받는다. 저선가 물량을 그냥 안 받아버리면서 고선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럼 너무 비싼데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갈까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비싼 가격의 하팡로이드는 다시 중국 측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다? 한국조선소들이 2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중국처럼 저가 수주에 나설 필요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중국이 45%의 조선의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6%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여러분? 81%
70%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 미국의 압박이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유럽 비롯해서 캐나다도 있을 거고 캐나다도 잠수정 관련해서 지금 하나오션이랑 계속 MOU도 체결하고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미국 쪽에 설레 중국 쪽에 설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미국이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에 맡기면 되잖아요 하는데 일본은 사실상 본인들 물량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본 해운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이런 동맹국 역할을 했던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엔 한국 쪽으로 수주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항 수수료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어디에? 미국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이 상식적으로 지금 조선업을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재건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다. 어디에 수주를 맡기겠어요? 한국에 수주를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수주 물량을 덱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맡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군사적으로 너를 견제할 건데 너가 그 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는 성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 동맹국인 한국한테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부임하자마자부터 조선업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을 아주 콕 집어서 러브콜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관세 폭탄을 매기는데 한국의 조선업 빼고는 모두 비상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조선업의 진심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해양 패권을 쥐기 위해서예요. 해양 패권을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다 쥐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까지 경쟁하겠다라는 얘기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그게 중국이라는 뜻이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의 70%까지 GDP를 따라잡았거든요. 미국의 70%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번 견제를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관세 부과하면서 이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주춤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올라오던 중국이 주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기 행정부 들어서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사실상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분열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요.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수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실업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수가 한 해에 1000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25%는 백수입니다. 실업자가 25%라는 말씀이고 실업률이 20%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25%가 250만 명씩이 계속 백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PF 대출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많이 대출로 끌어다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짓다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지금 중국에 9천만 채가 있습니다. 9천만 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1300만 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미분양된 아파트가 9천만 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 대출로 땡겨서 누가 지금 갚고 있다? 인민들한테 갚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직접 나서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엔 중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미국으로 몰래 어디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어떤 권력적인 그런 어떤 분열 조짐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수민족 문제까지 있죠.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 예를 들면 위구르 신장 티베트 그리고 이제 내몽골까지 해서 소수민족까지 지금 아직까지 단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진짜 내부적으로 분열할 수도 있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걸 한 번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대만 침공이다.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대만 침공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적으로 돌리는 게 잘 먹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25년도인데 이런 게 먹힌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잘 먹혔죠.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도 사실상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하면서 거기다 더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면서 시위도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크림반도라고 하는 지역을 병합하게 되잖아요.
크림반도라는 지역을 가져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무려 89%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거부터 잘 먹히는 전략이었고, 요 크림반도가 중국 입장에서 어딥니까? 대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필이면 대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TSMC라는 회사가 있죠. 이 TSMC 미국 입장에서는 뺏길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100년 대계라고 해서 100년짜리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면 1대1로라고 해서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화라는 이런 어떤 야욕이 있어요. 100년 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공산당만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 100년짜리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해양으로 나가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대만입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령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라는 거고, 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딱 가로막고 있는 건데,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는 걸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항구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지금 빌려 쓰고 있다? 북한 거를 빌려 쓰고 있는데, 북한 거는 사실상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거라고 얘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만이다. 대만은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다? TSMC 때문에도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걸 저지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 태평양 칠함대가 딱 대기를 타고 있다가 대만을 침공하려는 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출동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뭘로 출동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배를 타고 출동한다라는 말씀이고, 태평양 칠함대 어마무시한 전력이지만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 지금 미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 전투기를 막 이렇게 여러 개 실어가지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투기가 출동해서 싸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기름 채우고 나가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항공모함인데, 이거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항공모함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함선의 숫자는 중국이 지금 앞질러 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해양 패권을 다툰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물류 쪽으로도 LNG선이나 여러 가지 물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 뭐예요? 군사적으로도 무조건적으로 배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뭘 얘기했다? 조선업을 얘기했다. 조선업 얘기하면서 이 어떤 수혜주로 처음에 부각된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오션이 이때 트럼프 대통령 부임하면서 한번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좀 재미없는 구간을 지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주봉상 놓고 봤을 땐 이 구간이 어쨌든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지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딱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하필이면 뭡니까?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살짝 쉬고 있는 과정인데, 다시 한번 주봉상 상승 흐름을 돌파가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지금 구간이 너무 재미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진입을 만약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에 구간에 박스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동평균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던 과정에서 점점 좁혀지면서 이격이 딱 달라붙어 있죠. 이 구간에서 한번 털고 갈 수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통 비율이 33.6%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세력이 급하게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거래대금에서도 티가 나지만 앞전에는 거래대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급하게 들어왔죠. 한번 올리고 내려서 매집해놓고 또 올려서 본인들 물량 끌고 온 거 살짝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매집 한 번 더 털어서 할 확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턴 다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런 어떤 작전주처럼 계속 올려버리는 행태는 한 번만 흔들려도 연속적인 하한가 이렇게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 써가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과거에 영풍재지 사건에서도 그렇듯 어떤 식으로 영풍재지가 좀 진행이 됐었냐면, 이때 올라갈 때 당시에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폭등하다가 이렇게 작전주처럼 올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적인 하한가로 빠바방 떨어지게 되었죠.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하면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야지만이 개인들이 순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개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요,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고 계속 모여 있으면 한 번만 주가가 흔들려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물량을 정리할 새도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위에 구간에서 특정 박스를 치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한번 상승시키고 털고 상승시키고 털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 외국인 보유 수량이 급증했다가 한번 여기서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어디서 꺾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꺾이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판 다음에 어디서 다시 샀습니까? 여기서 다시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다는 게 이건 무슨 말장난 같잖아요. 본인들이 팔고 다시 사는 가격이 같다. 라는 게 좀 웃기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부러 개인 투자자를 순환을 시킨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순환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부터 장기 투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온 피로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3개월간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에 고수익 선박 비중이 확대를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해서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쭉 내려보면은 의도적으로 많이 준비를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22년 조선가 물량이 1분기 80%에서 4분기 42%까지 빠르게 감소해서 이익은 본격적으로 우상할 것이라고 조정 내용을 밝혔는데 이 배라는 게 저선가 물량, 싼마이 물량이 있고 중선가 물량이 있고 고선가 물량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많이 했다 하나오션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면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사는 23년도 중선가 수주조차도 전략적으로 지향했다. 그러니까 뭐 저선가 물량뿐만이 아니라 중선가 물량까지도 나는 안 받아버려. 그럼 뭘 받겠다? 고선가 물량을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힐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놓고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표가 1.6조 정도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1.6조 정도 플러스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이렇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즉 뭐다? 미국의 정책을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이 대국민 주식이었던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상승을 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19가 터져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재난지원금 푸세요라고 해서 신케인즈주의에 입각해서 돈을 뿌려버렸는데 시장에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 받아보셨잖아요. 미국도 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렸다라는 얘기고 금리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거 없이 다 올랐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던 배경이 뭐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시장에 돈을 뿌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금 보조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기차를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가 이런 15배 가까운 폭등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하나오션 같이 이렇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 배경도 뭐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즉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배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서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 우린 아주 많이 뒤쳐졌다. 예전에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조선소를 어떻게 보면 인수한 하나오션이 LNG 선박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1분기 매출 3조 LNG 선박 실적 지켰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LNG 선박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오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뭡니까 여러분? 캐나다 잠수함 확보, 아군 확보라고 해서 MOU 내용도 지금 남아있죠. 캐나다 잠수함, 캐나다도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굉장한 우방이에요. 미국의 우방이 안보 뭐 동맹국 이런 게 우리나라랑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랑 캐나다도 엄청난 우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캐나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오션이랑 같이 MOU까지 체결을 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 좀 나올 거라서 지금 좀 지루한 구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인고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를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 과거의 사례와 좀 한번 짚어드릴 건데, 이때 놓고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이런 구간이 사실상 과거에는 거의 3년에 걸쳐서 상승을 한 구간이에요. 3년에 걸쳐서 상승하고 나서 그 뒤로 광기가 껴서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상승했는데, 총 기간으로 놓고 따졌을 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거의 대략적으로 5년여에 걸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가 이걸 5년 동안 보유해야지만이 올라갑니까? 라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각도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어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올라왔다. 여기서는 3년 걸렸던 게 지금은 3개월 만에 올라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유동성이,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고 주식하는 인구수 자체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렀다 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지 간에 한번 상승을 하면 또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짚어드렸다시피 이런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몇 개월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집주 통해서 좀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가 매집주를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세력을 관찰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력주를 바탕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 10일 날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라고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9090-6693으로 지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진짜 대박으로 세력이 매집한 종목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패턴 자체가 신성델타테크의 세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집이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매물대 차트가 바닥에서 긴 기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매집을 한 게 거래대금에서 티가 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대금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변동폭이 이 위아래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먹으려고 세력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철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 상승하면서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에서 특이점이 발생하고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1년선 위에 딱 올라타 있는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고 있다? 신성델타테크랑 일치를 하고 있다. 제가 한번 그대로 갖다 대놓고 볼 건데 18배가 폭등했던 주식입니다. 이거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한번 상승하기 이전에 이런 매집 구간에서 정확하게 패턴이 일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상승하면서 공격적으로 3번 매집하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특이점 발생시킨 다음에 쭉 흘러내리다가 흘러내리는 구간까지 똑같죠? 다시 한번 특징적인 선 어디? 1년선 위로, 검정색 선 위로 올라타면서 슈팅대기를 딱 하고 있는 게 매집주와 신성델타테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씀이고, 이 뒤로 신성델타테크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 18배 가까이를 대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집했다라고 한 구간이 짜부라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매집을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고 가고 있냐면, 지금 매물대가 위에는 사실상 공백이다 보니까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연속 상한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목표가를 조금 잡고 있습니다. 최소로 여기면 300% 정도 폭등을 하는 거고요. 그 위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까? 500% 폭등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300% 500% 단숨에 그냥 상한가 점 상한가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언더짜리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상한가로 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슈가, 펄이 있어야겠죠. 어떤 펄이 있냐면은 핵폭탄급 펄이 있습니다. 이 핵폭탄급 펄 누구 입에서 나올 거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거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관세 관련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세. 근데 1기 행정부 때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언제 기점으로? 대선 끝난 이후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미 슬금슬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으로 내가 한 100% 정도 먹을 거, 기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100% 정도 먹을 거, 이 종목으로 한 300%, 500% 시원하게 한번 상승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현금 비중 흐름을 좀 확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한번 내려박을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하나오션 또 신용이 풀렸는데 잠겼다가 풀렸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으로 매수하면서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현금으로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만약에 하나오션을 고르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스윙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해서 차트리 시드로 계속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다? 매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상승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영상을 좀 촬영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